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악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우려가 다시 커졌고 유가는 튀었고 미국 반도체주는 약했습니다. 중국 AI 업체의 충격, 데이터 센터 투자 지연 논란,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알파벳과 인텔 실적까지 겹치면서 이번에도 블랙 먼데이 가능성을 걱정했는데요. 실제로 장 초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코스피는 급락 출발했고 삼성전자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시장은 간신히 공포의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블랙 먼데이를 피했다는 것과 시장이 안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하루하루가 너무 거칠게 움직입니다. 하루는 급락하고 하루는 급등하고 다음날 다시 무너집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한국 증시를 AI 종목에 걸고 베팅하는 카지노에 가깝게 보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AI 호황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손실을 줄이고 다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주 알파벳과 인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주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먼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모순부터 보겠습니다. AI 호황은 살아있습니다. TSMC는 2분기 사상 최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실적을 강하게 밀어올렸고 고성능 공정과 첨단 패키징 수요도 계속 강했습니다. ASML도 AI 칩 수요를 근거로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하루아침에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이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와 신용자금이 과도하게 몰렸습니다. 셋째,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보다 단기 가격 변동에 더 크게 반응하는 시장 구조가 됐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본질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카지노처럼 보인다는 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AI 반도체 호황은 진짜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얹힌 배율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에 2배로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면 수익이 커집니다. 하지만 빠질 때는 손실도 커집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단순히 투자자의 계좌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 수급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누르고 다시 매도를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위험한 지점입니다. 기업은 돈을 벌고 있는데 투자자는 배율에 휘둘리는 장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 이제 기업만 보면 부족합니다. 시장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변수는 미국 빅테크 실적입니다. 특히 알파벳 실적이 중요합니다. 알파벳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 매출과 이익이 아닙니다. 2026년과 2027년에 AI 설비 투자 계획이 유지되거나 상향되는지 봐야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자체 AI 가속기인 TPU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알파벳이 AI 투자 계획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한다면 시장이 걱정하는 AI 수요 둔화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도 중요합니다. AI 투자 수요가 GPU와 HBM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 인프라와 범용 디램, 서버용 메모리까지 확산된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AI 투자가 계속된다면 메모리 수요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이 투자 효율성을 강조하며 설비 투자 속도를 낮추는 메시지를 내면 시장은 다시 반도체 고점론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알파벳 실적은 삼성전자 투자 심리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인텔 실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시장은 AI 투자가 GPU와 HBM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버 CPU와 범용 메모리까지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인텔 실적에서 봐야 할 것은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율만이 아닙니다. 서버 CPU 출하량이 실제로 회복되는지입니다. 서버 CPU가 살아난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넓은 인프라로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GPU가 AI 계산의 중심이라면 CPU는 데이터 센터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 엔진입니다. CPU 출하량이 늘고 인텔이 수익성 가이던스에서 좋은 메시지를 준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투자가 HBM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전체로 확산되고 있구나. 이 경우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범용 D램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까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D램, NAND, 기업용 SSD, 서버용 메모리까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넓어질수록 삼성전자의 기회도 커집니다. 그럼 왜 시장은 TSMC 호실적에도 안심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투자 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TSMC의 사상 최대급 실적과 ASML의 전망 상향은 반도체 전반에 큰 호재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다릅니다. 좋은 뉴스는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나쁜 뉴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확대 해석합니다. 상반기 급등장에서 시장은 AI라는 좋은 이야기만 봤습니다. 하지만 급락을 겪은 뒤에는 같은 시장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CXMT 상장, 데이터 센터 지연, 메모리 가격 하락 해지, 중국 AI 경쟁, 중동 리스크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찾아냅니다. 이것을 저는 시장의 반응 함수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좋은 뉴스에는 둔감하고 나쁜 뉴스에는 과민한 구간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공포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뉴스의 크기가 아니라 그 뉴스가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합니다. TSMC와 ASML이 보여준 숫자는 여전히 AI 수요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진짜 전망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려입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이 아직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에 레버리지 자금이 과도하게 붙었다는 부담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회입니다. D램과 NAND, 기업용 SSD, 서버용 메모리, HBM 재도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반으로 확산되는 인프라 수요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 하나만 보는 기업이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도 필요하지만 범용 D램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고성능 SSD도 필요합니다. 기업용 SSD는 AI 데이터 센터의 거대한 창고 역할을 합니다. HBM이 초고속 혈관이라면 기업용 SSD는 데이터를 쌓아두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혈관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장점은 바로 이 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장이 넓은 그림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재평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로 다시 살아나는지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 기판주,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기기까지 돈이 확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AI 호황이 진짜라면 삼성전자만 오르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서버 인프라, 메모리 장비, 패키징, 기판, MLCC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도 먼저 거래대금과 수급을 회복하는 주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바로 이 흐름을 함께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삼성전자 반등 이후 어디로 돈이 확산되는지,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수급을 되찾는지를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투자자는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열어주는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이제 가격대별 대응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2만원에서 23만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추가 충격이 나왔을 때 장기 분할을 검토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구간까지 밀린다면 시장은 매우 큰 공포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 코스피가 추가 패닉에서 벗어나는지입니다. 만약 기업 이익은 유지되는데 레버리지 청산과 공포 매도로 가격만 과도하게 눌린 것이라면 이 구간은 장기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분할 매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과 인텔 실적에서 AI 투자 둔화가 확인되고
미국 반도체가 연속 약세를 보이며 외국인 매도가 계속된다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22만 원에서 23만 원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24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25만 원대까지 밀린 것은 시장이 다시 공포를 크게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격대에서 멈추느냐입니다. 24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에서 장중 저점이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며 장 후반 낙폭이 축소된다면 1차 분할 매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장 후반까지 계속 밀린다면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이 구간에서 공포에 전부 던지기보다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단기 물량은 장중 수급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무조건 진입보다 저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24만 원에서 25만 원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확인 버튼입니다. 다음은 26만 원대입니다. 26만 원대는 심리 회복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26만 원대를 회복하고 장 후반까지 버틴다면 시장은 블랙 먼데이 공포와 최근 급락 충격을 일부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만 원대 회복이 곧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26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반등의 신뢰는 약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며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함께 움직인다면 반등의 질은 좋아집니다. 보유자는 26만 원대 회복만 보고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 물량은 장 후반 흐름을 보면서 일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26만 원대에서 시초가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이 구간은 회복의 출발점이지 안심 구간은 아닙니다. 다음은 27만 원에서 28만 원대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안정 확인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27만 원에서 28만 원대를 회복하고 며칠 동안 버틴다면 단기 급락 충격은 상당 부분 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급락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일부 물량을 줄이고 싶어질 수 있고 단기 반등을 노린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돌파보다 안착이 중요합니다. 하루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며칠 동안 27만 원에서 28만 원대를 지키며 거래 대금과 수급이 유지되는 흐름이 더 건강합니다. 보유자는 장기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 물량은 일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9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구간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급락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의 중기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이익 지속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HBM 고객 신뢰 회복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낸드 회복이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알파벳과 인텔 실적에서 AI 인프라 수요가 GPU와 HBM을 넘어 CPU와 범용 메모리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니까 간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숫자로 증명한다가 필요합니다. 29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은 기대의 구간이 아닙니다. 증명의 구간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용과 레버리지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카지노처럼 보일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좋은 종목도 배율을 걸면 나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초가에 반응하지 말고 종가를 봐야 합니다. 장 초반 급락이나 급등은 감정이 만든 가격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 단기 반등 물량, 고점 물림 물량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넷째, 하락장에서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날 때 삼성전기와 소부장, AI 인프라까지 돈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이번 주 알파벳과 인텔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투자 지속성과 서버 수요 확산이 확인되면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망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자 대응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보유자는 하루 급락의 모든 판단에 맡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회복, AI 서버 수요, 기업용 SSD, HBM 재도전,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 지금 급락은 단기 수급 충격인지 업황 훼손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 반등 물량 보유자는 다릅니다. 최근 반등을 보고 들어간 물량이라면 장중 가폭을 줄이지 못할 때 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무리한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평단 조절은 24만원, 25만원 가격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과 장 후반 흐름, 밸류체인 확산을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전부 팔거나 전부 버티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물량의 성격을 나누고 가격대별로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 보이는 가격이 바로 저점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장중 저점이 지켜지는지입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돌아오는지입니다. 셋째, 삼성전기와 소부장, AI 인프라까지 돈이 확산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분할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4만원에서 25만원은 1차 관심 구간, 22만원에서 23만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 26만원대는 심리 회복 확인 구간, 27만원에서 28만원대는 안정 확인 구간, 29만원 이상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할이 답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대응력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느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쉬어가더라도 어떤 종목이 먼저 살아나는지입니다. 알파벳 실적에서 AI 설비 투자가 유지된다면 AI 인프라를 봐야 합니다. 인텔 실적에서 서버 CPU 출하량이 회복된다면 범용 메모리와 서버 밸류 체인을 봐야 합니다. TSMC와 ASML의 강한 숫자가 다시 반영된다면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을 봐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저가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도주가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번 주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반등 이후 어디로 돈이 이동하는지,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수급을 되찾는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이제는 뉴스보다 수급입니다. 그리고 수급보다 중요한 것은 확산입니다. 이번 주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알파벳입니다. 클라우드 성장과 AI 설비 투자 계획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텔입니다. 서버 CPU 출하량이 회복되는지, AI 인프라 투자가 CPU와 범용 메모리로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밀리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더 오르면 금리와 환율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에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선물 매도가 진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레버리지 규제 이후 수급 변화입니다. 규제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배율 거래가 줄어들면 변동성은 점차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과 수급의 분기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호황은 살아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AI 호황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펀더멘털과 카지노화된 수급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TSMC와 ASML은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레버리지와 신용,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와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 하루 단위로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업황과 수급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업황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수급은 거칩니다. 그러니 전략은 분명합니다. 가격대를 나누고 수급을 확인하고 밸류체인 확산을 보며 신용과 레버리지를 줄이고 분할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시무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블랙먼데이 우려, 유가 급등, 미 이란 리스크, 중국 AI 쇼크, 알파벳 실적, 인텔 실적, TSMC와 ASML의 호실적, 외국인 수급, 레버리지 규제까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국 증시가 카지노처럼 흔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장에서는 늦게 보고 따라가는 방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도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포 속에서도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는 것, 그 주도주에 돈이 확산되는 순간을 보는 것,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에서 대응하는 것.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블랙먼데이를 간신히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도 변동성은 클 겁니다. 알파벳과 인텔 실적이 기다리고 있고 미국 반도체 지수와 유가, 환율, 외국인 수급이 계속 삼성전자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TSMC와 ASML은 AI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음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기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국민주가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신용, 외국인 수급, AI 내러티브가 한꺼번에 붙은 초고 변동성 자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24만원에서 25만원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 22만원에서 23만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 26만원대는 심리 회복 구간, 27만원에서 28만원은 단기 안정 확인 구간, 29만원에서 30만원 이상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시초가보다 종가, 뉴스보다 수급, 대장주보다 밸류체인 확산, 바닥 받치기보다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그리고 신용과 레버리지는 줄이고 현금과 분할로 대응하는 전략. 이 기준을 갖고 이번 주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